안녕하세요. 조명도움입니다. 오래간만에 영상 찍네요. 이제 소속이 생겨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안 나서 영상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임플란트 또 뿌리를 박아야 돼서 또 녹화를 못 할 것 같아서 지금 요 시간에 이제 좀 녹화를 켰는데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경관 심의 자료 있죠. 심의 자료 관련해 갖고 야간 경관 계획 심의 자료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리고 이걸 왜 하는지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영상 녹화를 켰습니다. 자, 그럼 빠르게 시작할게요.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발음이 좀 셀 수도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야간 심의 경관 심의 양식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저번에도 짧게 말씀드렸지만 야간 경관 계획 표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위 계획 검토라 그래갖고 이제 법규나 조항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갖고 여기 기준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도면 경기도, 또 이제 지역마다 서울시면 서울시 그런 거마다 이제 그런 가이드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해서 적용할 그 검토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해갖고 페이지를 일단 이렇게 두 페이지 정도 만들어야 되고요. 이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현장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심의위원들이 현장을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그거 가지고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의 자료를 하려 그러면 그 현장 부분에 가갖고 이렇게 요거는 제가 이제 QGIS에서 그냥 지도만 열어갖고 이제 한 건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상업지역이냐, 뭐 주거지역이냐, 공업지역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진을 가서 이렇게 이제 간 김에 이제 이렇게 찍어 오는 거죠. 뷰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대상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주 시점 그 조감도를 만든 그 주 시점이 있잖아요. 투시도. 그러면 그 시점에 대한 것도 원래는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경관 심의를 할 때 빛공의 심의가 아니고 이제 경관 심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 위에 이제 그 주 포인트나 이런 것들은 건축 쪽에서 다 잡아요. 그래서 제가 빼놓은 건데 그래도 그 찍은 포인트 아마 한 요 소정리 역쪽 요 근처 어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쪽에서 찍어서 이렇게 해갖고 했다는 그 표현, 그리고 그 시점에 대해서도 이제 3D를 돌려보면서 이제 뷰포트를 이제 어디서 보는 걸 중점으로 할지에 대한 그 경관 설계를 하려 그러면 뷰를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장 사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현황에 대한 뭐 이제 분석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해갖고 적어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그 뭐 심의 대상 했던 자료는 아니고요. 그 중간에 그냥 양식적으로 해갖고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를 해놓은 거라 뭐 내용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양식을 설명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사진을 찍고 나서 여기 이 부분이 대상지고 뭐 이렇게 갖고 표현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진은 좀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이 페이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없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 컨셉하고 그 다음에 야경 투시도만 작업을 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이제 투시도에서 끝나는데 투시도 같은 경우만 하는 경우가 있고 또 조감도 샷도 요청을 한번 해줘야 되죠. 근데 투시도 샷 말고 이제 그 뭐죠 조감도 샷을 하게 되면 적용 부분에 대해서 원래 계획한 것과 틀리다 그래서 지적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투시도로 야간 샷만 하고 끝내요. 그래서 뭐 컨셉 같은 경우 뭐 특별하게 별도로 잡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분리해 합쳐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근데 보통 보면 간소하고 빨리빨리 끝내고 페이지가 적을수록 그 저기 뭐죠 지적사항이 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쳐서 컨셉하고 그다음에 야간샷하고 그 연출 계획하고 이제 합쳐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만든 거고, 그 다음이 뭐냐 그러면 이제 이 건물들이 있으면 이제 빛의 방향, 그 다음에 설치를 어떻게 하겠다, 그 다음에 기구에 대한 사양, 그 다음에 사례 사진, 그 다음에 뭐 배치도 같은 거 어디 부분에 어떻게 설치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눈에 간략하게 볼 수 있게 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형식으로 해갖고 많이 하거든요. 보통 설치할 때나 요 뭐 컨셉 자체 할 때도.
그래서 요런 부분 페이지를 또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뮬레이션이죠. 그러면 기준치가 있으니까 그 아까 건물하고는 좀 틀리지만 뭐 시뮬레이션 나온 파일들 해갖고 요렇게 이제 해서 나타내는 거죠. 근데 요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번에 이제 그 조명 기본 상식 해갖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현장별로 해갖고 평균 뭐 20에서 뭐 몇 룩스 정도를 만들라 그러면 그 저도 계산으로도 그 뭐죠 광석법으로 계산해서도 또 광석법으로 계산한 룩수가 나오면 룩수를 또 니트로 바꾸는 공식으로 해갖고 해서 대략적으로 이 정도 나온다는 거를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시뮬레이션을 돌려주는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해서 그 조도 계산에 대한 이미지를 그냥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건데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요거는 다이알룩스로 하셔도 되고 이제 그 리눅스로 해도 되는데 보통 강급 같은 경우는 리눅스를 많이 선호하세요. 이제 다이알룩스로 돌려서 가면 다시 돌려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리눅스로 해갖고 최대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면 적용 배치 이제 적용 계획이죠. 지금 이것도 그 페이지를 제가 짜집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뭐 이제 배치 부분하고 등을 어떤 걸 쓰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해갖고 이런 것들을 약식으로 해갖고 만들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제 비표현이 안 돼 있는데 이제 그 표현된 거랑 그 야간샷 있죠 만드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합쳐갖고 한 페이지로 해갖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 예제로 보이는 거는 이제 제가 그거는 좀 빼먹었네요. 그래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통로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단지가 좀 큰 데가 있으면 뭐 입구 쪽하고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해갖고 돌려달라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짝대기를 그어서 이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리눅스로 해갖고 돌린 거고 다이얼롭스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적사항이 나오니까 그래서 요거는 리눅스에서 이제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 갖고도 또 세밀하게 돌려달라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뭐 요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통로하고 뭐 그다음에 공용 공간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이제 상업적인 건물 같은 경우는 하늘공원도 있고 중간공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바닥 그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좀 분리해서 별도로 해갖고 좀 돌려서 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 페이지는 그냥 제가 만든 거예요. 뭐 세군도 계획은 요렇게 했고 뭐 룩스는 몇 룩스 나오고 요거는 제가 이제 양식으로 만들어서 낸 거고 그 다음에 배경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돌리니까 자료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배경의 등기구로 돌렸다라고 이렇게 페이지를 제가 구성을 한 건데 일단은 무조건 시뮬레이션 페이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 페이지도 꼭 들어가야 돼요. 뭐냐 그러면 그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저기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명 그 광석법을 하게 되면 보수율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보수율이라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그 조명 설치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되니까 이거를 이 광석과 이렇게 해갖고 유지하려 그러면 뭐 몇 주에 뭐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청소를 해줘야 된다. 뭐 아니면 물 청소를 한다. 뭐 아니면 어떻게 한다.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보수율을 0.8을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명이 3년이다, 4년이다, 5년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안해서 보수율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기 보면 뭐 이제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점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요 우리가 설계한 부분에 대한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의 관리는 해줘야 된다고 약식으로 해갖고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이제 야간 경관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페이지로 가서 여기서 이제 법규 검토 같은 경우를 좀 하는데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러죠? 이거 뭐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거 없고요. 그 보면 봅시다. 여기서 그냥 경기도청이라고 쳐요. 뭐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이면 서울, 뭐 무슨 도면 무슨 도 이렇게 치면 되겠죠. 그래서 경기도를 치면 여기 경기도청이 뜨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대한 걸 누른 다음에 여기다가 야간 경관 가이드라인 치시면 떠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뭐라 그러죠? 그
지자체에서 이제 자료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야간 경관 계획해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마 둘 중에 하나에 뭐 이제 아마 두 개 더 나와 있을 거예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다운받아갖고 한번 전체를 다 정독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뭐죠? 다운 받으셔갖고 열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공유를 제가 안 하는데, 자 이렇게 해갖고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경관 설계를 할 때, 이거 잠깐만요. 이게 페이지를 한 페이지로 만들어야 되나? 이 정도로 만들게요. 자 이렇게 돼갖고 있으면 뭐 경기도 체크리스트 해갖고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여기 체크리스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경관을 할 때 뭐 기존적으로 해갖고 체크해야 될 사항들 쭉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경관 심의를 받거나 비공인 심의를 받거나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질문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라 그러는 거고. 그래서 보면 뭐 이제 전체적인 뭐 그 뭐죠 뭐 공정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법규가 어떻게 적용이 됐고, 그럼 이런 법규는 검색해서 치면 다 뜨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정독을 쭉 해주셔야 돼. 솔직히 조명 그 하시는 분이나 이 심의 자료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돼 있고, 여기서 보면 아마 끝쪽 부분에 가면 아마 그 표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제가 경기도권은 자주 보다 보니까 여기서 좀 올리다 보면 요거는 녹지 공원 관련해 갖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시설 기준 KS 뭐 해갖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근거 조항. 그래서 뭐 이런 걸로 해갖고 맞추면 되고,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 그 다음에 이제 도로 같은 경우는 보면 여기 뭐 M9까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노면 희도하고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연정면 조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봅시다. 요거네요. 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요거네요. 뭐 M5까지 있고, 이제 뭐 여기 나와 있죠. 균제도하고, 그 다음에 뭐 기준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룩수, 뭐 해갖고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또 요거는 지금 정리가 돼 있는 거고, 아까 아마 거기 들어가면 디테일하게 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거는 광고 조명, 그 미디어 파사드나 뭐 이제 그 전광판 아니면 그 간판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 저기 백화점 같은 데 보면 뭐 세일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광고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요 기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식 조명, 요게 아마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그거죠. 뭐 그래서 여기 보면 1종, 2종, 3종, 4종이 있죠. 그래서 요 건물이 몇 종이냐에 따라 갖고 요 기준치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면 4종이 25고 이제 보통 보면 3종 내지는 4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4종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건물들 같은 경우 백화점이나 뭐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서는 데들이, 그러면 25니트 이하잖아요. 평균값이고 최대값은 여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때 이제 기본적인 룩수 자체를 한 200룩수나 300룩수 사이로 맞추면 요거 이상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속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기준 규격 해갖고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갖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저기 서울시 가이드라인 그 조명기구 설치 가이드라인이라고 저번에 카페에다 공유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보면 또 이제 이런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과 모르고 계시는 분들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 심의를 볼 때 그 심의위원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럼 알고 있으면 답변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여기 부분에 이제 뭐 체크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공간, 5개 공간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갖고 나오고 체크리스트 해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그 심의위원분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체크리스트 중에서. 그래서 이런 건 돼 있냐, 돼 있냐, 돼 있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한번 훑어보고 들어가서 질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는 꼭 읽어보시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자료들을 아까 이제 여기 이렇게 어디 갔냐? PPT가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몇 가지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보면 제가 이렇게 눌러보면 글씨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그 텍스트를 했죠. 이걸 왜 그러냐 그러면, 보통 심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경관도 들어가고 색채 계획도 들어가고 그 뭐 건축물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광고물에 대한 것도 들어가고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작업을 조명 쪽은 요구만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제 심의를 통과해야 돼요. 뭐 공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도시 미관 관련해 갖고 뭐 색채 계획부터 해 갖고 여러 가지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 폰트 자체는 전부 지금 제가 여기는 급해 갖고 그냥 이렇게 뭐 이미지로 해 갖고 캡처해서 넣어놨지만, 이래 놓으면 이거 욕 먹습니다. 뭐냐 그러면 기본적인 그 PPT의 그 요약이 뭡니까? 그 저기 폰트 조정하고 이제 글자 자강 간격 이런 것들로 해갖고 퀄리티가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캡처해갖고 주게 되면 이거 편집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해갖고 그 뭐죠?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사용하는 폰트가 뭐냐, 그리고 폰트하고 글자 크기 같은 거는 샘플로 받아서 그걸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모든 글자는 별도로 편집할 수 있게, 폰트가 안 맞으면 바꿀 수 있게 그렇게 해갖고 줘야 그게 상식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체크리스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챙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쪽 관련하거나 뭐 서울 쪽도 보면 저는 이제 요런 거 지적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 예방에 관한 거, 그래서 이런 기준이 있고 뭐 조명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요것도 검색하시면 떠요, 각 지자체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하고 이제 뭐 보통 보면 뭐 서울시, 그 다음에 뭐 지역구 뭐 그렇게 갖고 조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두 페이지 정도 법적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심의위원들이 제일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뭐냐 그러면, 자, 물론 이제 경관 디자인이라는 걸 하게 되면 시점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 그러면 그 투시적인 뷰로 경관 조명을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메인 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보면 메인 뷰가 없죠. 메인 뷰가 없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여기 말고도 위쪽에 이제 그, 왜냐면 조감도, 건축 쪽에서 잡은 조감도의 메인샷 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뷰가 어딘지는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는 지금 체크가 안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심의원 분들이 뭐냐 그러면, 자, 이 현장에 대해서 경관 설계를 하고 네가 조명 디자인을 했으면 그 현장에는 한번 가봤냐, 이제 그것 때문에 이 사진을 찍어 오는 겁니다, 가서. 그리고 뷰도 여러 군데서 잡아보고, 그나마 우리가 이제 하는 그 투시뷰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까다로운 현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뷰를 잡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투시도까지 저희가 리터치를 해갖고 뭐 만들어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이제 그 건축에서 잡아준 뷰를 가지고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시점적인 조사를 했고 주변에 이제 휘도가 어느 정도다, 그래서 여기는 그 좀 어느 정도 뭐에 따라서 맞춰서 해도 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쪽 지역에 관한 우리가 이제 표현해줘야 될 게 뭐냐 그러면, 뭐 일반 상업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냐, 공업 지역이냐, 요 정도는 지도상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페이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 그냥 그 구글맵에서 뭐 캡처해갖고 가져가시면 100%입니다. 빠꾸 먹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 야간 사진을 찍어갖고 첨부를 해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하셔야 돼요. 아니면 무조건 재심입니다. 이 경관심의가 재심의가 되게 되면 그 뭐죠, 준공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시공 업체나 이런 데서 이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그 딜레이가 된 만큼의 하루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되게 민감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한 번에 끝낼 수 있게요, 이제 최대한 지적이 안 나오게. 그래서 이 페이지도 이것도 이제 솔직히 넣고라 그러면 되게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뭐 주경사는 넣고 그 다음에 뭐 도로 상황 넣고 하면 되는데, 요약을 한 겁니다, 지금 요것도. 그래서 한 페이지로 요렇게 하고 현장 조사를 해보니 요렇더라 그래갖고 요 페이지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적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최소로 간소화한 겁니다, 이게 양식을. 제 기준이고요. 뭐 틀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해보니까 요 정도만 해갖고 최대한 지금 페이지를 압축해갖고 나가니까 심의를 받아도 이제 뭐 거의, 재심의 같은 경우 물론 이제 조건부 승인이긴 하지만 그 뭐죠, 그 최대한 그 준공 일정이나 뭐 그 착공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제 좀 미뤄지지 않는 선에서 다 정리가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걸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컨셉 디자인을 뭘로 잡았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제, 그리고 이게 아까 그 도시마다, 그 다음에 그 도마다 이런 컨셉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컨셉에 맞춰갖고 그 어떤 것들을 했냐에 따라갖고 이런 뭐 텍스트 같은 거나 디자인 컨셉을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카페에도 올렸던 뭐 이미지 같은 걸 넣어도 되지만, 요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압축을 해야 돼갖고 야간 투시샷 과 그 다음에 이제 컨셉샷을 합친 거죠. 합쳐갖고 들어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현장에 안 맞아요. 뭐냐 그럼 제가 그냥 페이지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냥 한 장 한 장씩 그냥 무조건 갖다 집어넣은 거랑 내용이 좀 안 맞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페이지를 넣고라 그러면 뭐 조감도도 해도 되고 투시도도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해갖고 주경샷, 야경샷 비교해서 넣어줘도 되고 뭐 요 부분 킨 거, 밑에 킨 거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해서 페이지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페이지가 많을수록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온다는 건 뭐냐 그러면 무조건 재심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감도 샷도 저는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 조감도 샷에는 그 조경 부분에 대한 게 나오기 때문에 조경 계획이 이제 되게 좀 많이 바뀌거든요. 조명 계획도 그렇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계속 추가로 지적을 해갖고 계속 재심의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 투시뷰만 하는 겁니다. 건물에 대한. 그래서 요 페이지 투시뷰만 하고, 뭐 물론 페이지 더 이쁘게 하고 신경 썼다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게 결코 좋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그래서 투시샷하고 컨셉샷하고 맞춰갖고 한 페이지로 압축해갖고 들어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 뭐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할 줄 아시는 분에 대해서는 뭐 그 많은 페이지를 넣어도 되지만, 저는 그거는 좀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좀 많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로 이제 저는 페이지를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거죠. 도대체 등기구에 대한 그 배치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해갖고 이쪽 부분에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그 다음에 설치 상세는 요렇게 해갖고 요런 컨셉으로 해갖고 들어가고, 빛의 방향은 요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그 저기 뭐죠, 간단하게 그냥 이해할 수 있게 최소화, 요것도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짝대기 그어서 페이지 만들고 뭐하고 했는데, 뭐 조금도 투샷을 넣어갖고도 해보고 했는데 요게 최고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컨셉으로 해갖고 만들어갖고 들어가고, 연출 계획은 그 다음에 이제 조명기구 사양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례사진 집어넣고, 요 정도 선으로 해갖고 보통 이제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칼라링을 제가 직접 해도 되고, 뭐 자료를 안 주면 그게 아니면 뭐 이제 그 캐드 가지고도 하셔도 돼요. 그냥 캐드 파일로 해갖고 저 조명이 어디 들어갔냐를 설명하는 거고, 이 조명이 어떻게 설치될 거고,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 거라는 것만 표현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건 꼭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도 없으면 안 되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지를 5장, 6장 만들려면 충분히 만들죠. 근데 이제 이걸 왜 이렇게 단순하게 요약을 했냐 그러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페이지가 적어야 지적사항도 들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필요한 사항들은 다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원래 이제 뭐냐 그러면 그 계산을 해갖고 그 수식으로 해갖고 풀어서 이제 줘야 되는 거지만, 요새는 뭐 리눅스라든가 다이알록스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 거를 그 저기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 많아요. 심의원 중에. 야, 실제로 저렇게 나오냐? 실제로 이렇게 나오게 만들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기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광석법에 기준해 갖고 몇 녹수 정도의 면적에 대해서 나온다고 치면, 여기에 기구가 몇 노면 정도가 들어가고 면적이 몇 정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바닥 그 뭐죠, 건물 그 마감재 반사율을 계산해 갖고 때려보면 뭐 한 250녹수 요 정도 선에서 맞춰보니 지금 20리트가 조금 넘습니다. 계산식으로 때려서.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기구 사양과 루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면, 이거 해가지고 뭐 맞네 안 맞네, 실제로 그렇게 나오냐 아니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수식 같은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알고 계시고, 이거 그냥 장난으로 돌리는 게 아니고, 물론 뭐 색감이야 제가 이렇게 조정해서 맞추는 거지만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그 다음에 적용된 등기구에 대한 사양서, 이게 최종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요거는 요런 것들은 이미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희도 기준에 대한 거, 니트죠. 니트에 대한 그 기준 색상표에 대한 거 넣어주고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제가 그냥 임의대로 만든 제 양식이고, 그래서 요렇게 해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조경이죠. 조경 같은 경우도 지금 이 이미지는 제가 이제 급하게 넣다 보니까 좀 바뀌었는데, 원래는 이제 그 영상 찍은 거 있죠. 여기 보면 뭐 이렇게 뭐 빛 퍼지고 하는 야간샷하고 배치도를 합쳐요. 저 같은 경우는 합쳐갖고 그 이제 아마 저 원래 페이지를 제가 별도로 해갖고 야간샷하고 이렇게 배치도 하고 두 개를 넣었었는데, 그 카페에서 그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두 페이지 합치는 게 어떠냐고. 그래서 저는 요약하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야간샷 작업한 거와 이 배치도를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기준적으로 해갖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조명기구에 대한 이거는 페이지마다 제가 집어넣어요. 뭐냐 그러면 뭐 75 이상을 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좋은 기구 써서 그 연색성을 그 저기 라 80 정도로 해갖고 제품을 선정을 했다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준 거고요. 뭐 요런 거 역시 마찬가지로 뭐 보안등은 요렇고 볼라드는 요렇고 스모크주사등은 요렇다. 그래서 기본 컨셉들은 요렇다. 그 다음에 뭐 등기구의 사양, 도면, 그 다음에 배광, 그 다음에 사양, 뭐 그 다음에 시공사진 요 정도 넣어서 이쁘게 꾸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조도도 조도 시뮬레이션이죠. 아까 그 경관 시뮬레이션은 휘도고요. 그 여기 조경 같은 경우는 기준 자체가 아까 그 경기도 가이드라인도 보면 룩스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조도 시뮬레이션입니다. 아까 위에 거는 휘도 시뮬레이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이알록스로 돌리셔도 되는데, 대부분 제가 다이알록스로 한번 돌려서 들어가 보면 가끔가다 리눅스로 다시 해오라는 분들이 계셔. 그래서 다이알록스보다는 리눅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체크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지적이 나오는 게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진입로 입구 쪽이라든가 뭐 그 다음에 주메인 도로 뭐 이렇게 하고 따로따로 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업적인 건물들 같은 경우는 뭐 하늘공원 있고 중간공원 있고 바다 이제 1층에 이제 그 조경지역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뭐죠? 조도를 별도로 좀 돌려달라고 요청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나눠서 여러 군데를 좀 끊어갖고 돌려줘야 된다고. 지금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도 안 맞죠. 그냥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그냥 여기가 몇 룩스 나온다. 그거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 저기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체크하는 거는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그 숫자로도 리눅스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요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제가 그냥 만든 양식이고요. 이게 뭐 최적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그 여기 그 리눅스에 대한 이미지화된 조도 개선 파일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와, 그 다음에 분리돼서 몇 군데 몇 군데를 별도로 돌려야 된다는 거. 요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하고 나면 이제 사람들이 좀 간과하는 게 있는데, 뭐냐 그러면 운영 계획하고요. 그 다음에 유지 보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꼭 집어 넣으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조명이라는 게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광석법도 그렇고 뭐 시뮬레이션에서도 보수율을 뭐 0.8을 잡든 뭘 관광 보정률을 뭐 1.2로 잡든 뭐 그런 걸 잡잖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이 유지 보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갖고 이제 나온 수치거든요. 뭐 환경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부분이 어떻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어떻게 하고 뭐 커버를 뭐 5개 같은 경우 경관 조명 같은 경우는 뭐 방수 등기부가 된다 그러면 뭐 그래도 물청소 한 번씩은 해줘야 된다. 뭐 1년에 한 번, 아니면 뭐 6개월에 한 번. 그런 식으로 해갖고 원래 매뉴얼도 만들어서 줘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채소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해갖고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그 뭐죠? 그 글자를 바꿀 수 있게 다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트 통일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기준선을 잡아놓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전 페이지를 다 안 쓰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에서 이제 기준적으로 해갖고 처음에 이제 양식을 받죠. 뭐 베이스 파일을 받으니까 뭐 일러 파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PPT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그걸 받아갖고 거기 양식에 최대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게 조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페이지가 보면 9페이지죠. 표지까지 하면 10페이지고, 그쵸? 그래서 보면 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봅시다. 뭐 요 근래 이제 하는 건데,
여기 거랑 막 거기 거랑 제가 좀 막 합친 건데 이것도 최종 파일은 아니고 그 중간에 이제 보면 이제 그 하는 건데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면 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뭐 여기는 지금 페이지가 몇 개가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제가 이렇게 다 글씨로 다 쳐서 넣었잖아요. 이렇게 칸칸이. 이게 다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매너입니다. 기본적으로. 돈 받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거 안 해주면 욕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이미지 캡처해갖고 처음에 이제 설명했던 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미지로 돼 있지만 원래 제출하는 파일들 같은 경우는 그 저기 뭐죠? 그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체크하면 다 체크가 되게.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그대로 집어넣은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시장 조사해갖고 넣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투시도 하고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이제 조경 부분에 조감도 부분에 대한 걸 한 장 더 해달라 그래서 넣은 거고. 똑같이 이렇게 해갖고 들어갔죠. 시뮬레이션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한 것들 해갖고 집어넣고. 조도 시뮬레이션 해갖고 부분적으로 해갖고 다 끊어서 줬고 운영계획 집어넣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갖고 하고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법적이에요. 여기서 보면 조례잖아요. 이게 그냥 뭐 형식적으로 해갖고 공고치가 아니고 아까 전에 이제 그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제 다운 받았던 거 있죠. 야간 경관 뭐 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한번 다운 받아 갖고 봅시다. 해갖고 저장해서 이것도 열어보면 이 뭐 이런 게 뜨지? 이건가? 잠시만요. 이게 이상하네. 이렇게 해갖고 뜨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 조항들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그래요. 여기 보면 뭐 목차에서 해갖고 자가점검 결차 관련 법구비 계획 해갖고 뭐 16페이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16페이지 보면 되죠. 뭐 15, 16 여긴가 보다. 관련 법규 해갖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법규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뭐냐 그러면 어겼을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걸 관가하고 설계를 해주게 되면 나중에 다 책임을 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 저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보면 여기서 협조 받아야 될 부분 뭐 이런 것들 해갖고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심의나 뭐 비공인 심의가 됐든 경관 심의가 됐든 심의를 들어가실 때는 기본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오면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막내들이나 대리급들이나 과장급들이 안 하고 보통 부장급들이나 팀장님급들이 가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질문 들어오는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야간 경관 사업에 대해서 뭐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경기도청 들어가셔갖고 검색하시면 되고 뭐 인천이면 인천 그 인천은 또 제가 알기로 그 아마 뭐 이지 뭔가 해갖고 또 별도 사이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뭐 물어보면 다 가르쳐 주니까 주사들한 주무관님들한테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해갖고 다운 받아갖고 체크하셔갖고 공부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서울시면 서울시청에 들어가갖고 또 이렇게 치면 다 뜹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 이런 것들 조금씩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영상 마치고요. 또 궁금한 사항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저기 카페 게시판 이용하시고요. 지금 치아 치료 때문에 발음이 좀 많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이해 좀 해주시고 뭐 만약에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